듣다 보면 함께 건강해지는 정보. 지리산 신바람 TV.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 저자 명예 한의학 박사 김세현. 장내 플로라가 튼튼한 장을 만든다. 미생물을 전에는 세균이라고 불렀는데 점차 미생물로 바꿔 부르는 추세이다. 균이라는 어감이 왠지 박별해야 할 대상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미생물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을 인간 곁에 머물면서 인간과 함께 진화를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상호공생이 이루어졌고 어느덧 인간은 미생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미생물은 우리 몸속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가장 많은 수가 사는 곳이 장이다. 장내에서도 소장 끝에서부터 대장 전체에 집중적으로 서식한다. 현미경을 통해 장을 들여다보면 환경이 좋은 장과 부패한 장이 확연히 구분된다. 건강한 장은 미생물 무리가 알록달록한 꽃밭처럼 환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장내 플로라라고 한다. 플로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꽃의 여신이다. 미생물은 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로 크기가 작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균의 종류에 따라 모양과 색이 확연히 다르고 동일한 종류끼리 운집하는 경향이 있다. 장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사람의 몸과 별개의 존재지만 인체가 소화하지 못한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으면서 인체 소화를 돕고 유해세균의 침입을 막는 등 인체 건강에 도움을 주어 제육의 장기라는 별명을 듣고 있다. 배 속에 서식하는 세균을 숫자로 놓고 보면 100조 개가량 된다. 개 중에는 텃새처럼 뿌리를 받고 사는 것도 있고 철새처럼 잠시 머무르다 가는 것도 있다. 장내 미생물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무조건 유익한 것도 유해한 것도 아니다. 또한 유해균이라고 해서 아주 없는 것도 곤란하다. 유해균 중에는 터주태감처럼 자리 잡고 앉아 유익균을 훈련시키거나 외부에서 낯선 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중이 있다. 중요한 것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다. 장내 세균의 총량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만 달라질 뿐이다. 둘은 시소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이 증가하면 반대쪽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장은 미세한 세균들에게는 광대한 영토나 다름없어 매일 땅 뺏기 싸움이 벌어진다. 인간 무리가 자기 살 곳을 찾아 타 민족과 치열한 영토 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다.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절로 유해균의 숫자는 낮아진다. 장내 유익균 하면 비피더스균, 비피도박테리아, 락토바실러스로 대표되는 유산균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장에 가장 많이 사는 균이 후벽균과 의간균인데 비만한 사람의 장에는 상대적으로 후벽균이 많이 산다. 후벽균의 별명은 뚱보균으로 의간균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해 인체가 쉽게 살찌도록 만든다. 후벽균이라는 말 자체에 벽을 두텁게 만든다는 뜻이 들어있다. 이러한 사실은 뭘 말하는가? 먹는 것에 따라 개인 간 미생물의 조성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미생물 조성에 따라 사람의 신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대장균의 경우 식품의 위생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미생물로 분류돼 유해균으로 오해받고는 하지만 사람과 동물 장내에 서식하는 정상 균총이다. 식품에 들어있는 균을 모두 검사할 수 없으니 동물변을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는 대장균만 보는 것이다. 간혹 대장균 가운데 0157H7과 같은 병원성 균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대장균은 비병원성이다. 대장균 혼자서는 인체에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대장균은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K와 B를 합성하고 다른 병원성 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나쁜 점보다는 인체에 유익한 면이 많은 균이다. 그러나 매일이 좋은 것은 아니고 장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유해균 편으로 돌아서는 등 두 가지 얼굴을 지녔다. 대장균은 한 세대가 20분으로 매우 분열 속도가 빠른데 장내 균형이 깨지자마자 유해균과 유전자 교환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대장균이 유해균으로 변신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변비, 설사, 복통이 유발된다. 대장균처럼 유익균, 유해균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균을 중간균이라 한다. 중간균은 우리가 장내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 깨끗할수록 병이 생긴다. 위생가설. 위생가설은 너무 깨끗해서 병이 생긴다는 이론이다.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외부 항원을 방어하면서 싸움 실력을 기르는데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이물질이 없으니 인체는 자기를 지킬 필요도 없고 후천적인 면역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아토피, 알레르기 증상이 특히 위생가설에 잘 들어맞는데 옛날 우리 아이들은 흙바닥에 놀면서 다양한 미생물과 접촉했다. 요즘처럼 손 세정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
흙 묻은 손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밥도 먹고 방바닥에 떨어진 것을 입에 가져가기도 했다. 이때에는 오히려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 거의 없었다. 위생가설은 2011년 한림대성심병원 실험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서울, 정읍 시내, 정읍 시골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1749명을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비염 진단율에 있어 시골 13.2%, 소도시 19.4%, 대도시 35.2% 등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가 시골의 3배나 된 것이다. 인류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 일부 감염증에서는 멀어졌지만 코로나19처럼 새로 출현한 신종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우리는 우리와 공존하며 살아야 할 미생물을 주저없이 박멸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해마다 신종 바이러스 질병은 생겨나는데 이들을 물리칠 약이 없다. 믿을 것이라고는 내 몸에 면역력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공유할수록 함께 건강해지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